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김기수입니다. 오늘은 제 연구와 그리고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21년 9월부터 연구 조교수 생활을 시작으로 지금 2022년 첫 학기부터 울산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페이지는 제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개요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박의 최적 설계와 생존성 평가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부분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의 최적 설계 및 생존성 평가를 위해서는 선박을 최적화해서 배치를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선박의 전문가 시스템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내용을 지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서 배치 설계에 그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했으며, 그리고 이를 또 최적화하는 방법에 적용해서 선박의 배치를 최적화하는데 사람의 지식이 직접적으로 바로 전달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보시다시피 특허로 나와 있고, 그리고 관련 문헌 또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부분은 손상된 선박을 위한 침수 및 승객의 탈출 해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손상된 선박의 침수 해석과 관련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건성, 두 가지 보건성이죠. 정적 보건성과 송상시 보건성 두 가지만을 판단하고, 그 두 가지 보건성 판단을 위해서는 선박의 최종 상태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선박이 어떤 형상으로 기울고 또한 선박이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침수가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과 관련된 중간 단계의 침수 해석을 진행을 하였으며, 또한 그 침수 해석과 관련하여 선박 내부에 있는 승객이 탈출하는 시간 역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수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선박 내부의 승객이 어떤 식으로 탈출할 수 있는지, 탈출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해양 빅데이터를 이용한 선박의 운용 분석입니다. 선박과 관련된 빅데이터는 선박의 기계 장비에 관한 센서 데이터, 그리고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운항 데이터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AIS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각각의 선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선박이 운항을 한 뒤에 드라이 도킹을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선사별로 어떠한 날씨에서 어떠한 운항 패턴으로 운항을 하는지와 관련된 큰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그와 관련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서 실제 KR에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박의 최적 설계 및 생존성 평가 방법의 마지막 방법으로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해기상 및 소요마력 예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딥러닝은 최근에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듯이 조선해양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저희는 해기상과 소요마력을 예측했습니다. 물론 소요마력을 예측하기 위한 그레이박스 모델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화이트박스 모델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해상의 데이터, 그리고 선박의 하울링 팩터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선박의 소요마력을 예측하고, 그리고 소요마력을 예측하기 위한 선박의 해기상을 예측하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또한 도면 내의 객체와 문자를 인식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선박의 도면은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선박 내의 도면을 볼 때는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하여 선박 내 도면에 포함된 각가지 객체들이나 아니면은 이것이 규정에 맞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판단을 하고 또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박의 도면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작업자 간의 작업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AI를 이용해, 즉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선박의 도면에 들어가는 객체하고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선박의 세이프티 플랜, 그러니까 선박 내에 들어가게 되는 안전 장비와 관련된 도면을 검사함으로써 실제로 선박 내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들이 훨씬 더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했고, 이 또한 지금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 KR, 즉 한국 선급에서 이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 및 스마트 선박과 관련된 기술로 선박의 연료 소모량 및 배출가스를 예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박의 배출가스는 지금 IMO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단체들에서 굉장히 크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선박의 연료 소모량과 배출가스를 예측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AIS 데이터, 일반적인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리고 내부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방법을 넣어서 실제 선박이 운행하면서 얼마만큼의 연료를 소모하고, 그리고 배출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 운항을 위한 항로 최적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항로 최적화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형 상선, 그리고 대양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연료 소모량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연료 소모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 운항 경로를 계획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대양항해 그리고 또한 북극항해에도 적용을 하여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루트 파인딩 for 코스탈 에리아라고 해서 최근에는 소형 선박에도 이러한 방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선박은 개인적인 사용 용도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형 상선에 비해서 훨씬 경로 최적화를 위한 속도가 빨라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선박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해서 실제로 사람이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듯이 아주 단시간 내에 선박의 경로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또한 추가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운항 선박을 위한 자동 이접한 방법입니다. 어떠한 경로를 계획을 했다면 그 경로를 따라가기 위한, 추종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박의 운동 모델과 그리고 선박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분야가 자동 이접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떤 특정한 해양 플랜트나 아니면은 해양 크레인이 있을 경우 바지선으로 이를 이동, 즉 이접안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어떤 트래젝토리, 방금 이야기한 경로 계획 부분과 더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구 계획으로는 친환경 스마트 선박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표에서 보다시피 향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환경 배출 규제와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선박에 들어가는 인원 또한 규제가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저희가 회피하기 위해서 친환경 스마트 선박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와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친환경 스마트 선박 개발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스마트 선박과 관련된 기술을 ISO에서 규정한 분류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 중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가 경험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앞으로 할 연구 내용은 자율운항 선박을 위한 충돌 회피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로를 만들었으면 그 경로를 정확하게 추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선박이 운항을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선박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추가로 있기 때문에 이를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고려해서 추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며, 스마트 선박을 위해서는 선박의 탐지 및 추적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자율 주행이 현재 실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선박에서는 이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선박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선박은 파도에 따라서, 해상 상태에 따라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위치가 지속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해무가 낀다거나 야간이 될 경우에는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선박에 여러 가지 장비, 즉 카메라나 레이더, 라이더와 같은 장비가 실리게 되고, 그 장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트래킹하는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향후 연구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선박의 3가지 분야에서의 저의 연구 주제와 그리고 앞서 진행될 연구의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고, 지속적으로 저는 친환경 스마트 선박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수요가 있는 기업들은 저에게 연락하셔서 같이 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